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이번 이란 전쟁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 204명이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란 전쟁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경제죠. 당장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물가로서 어마어마하게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가 넘었대요. 근데 90달러가 그냥 넘은 게 아니라 간당간당합니다, 신규 여러분들. 당장 지금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WTI 90.9달러고요. 두바이유 99.14달러, 브렌트유 92.69달러입니다. 좀 있으면 100달러 넘어가는 거예요. 100달러 넘어가는 순간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표가 깎입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수준이지만 그때부터는 지표가 깎이는 거고요. 이 지표가 깎이는 건 주유소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다 타격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번에 이 국제유가 몇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뉴스를 보니까 주 행렬이 무려 300m랍니다. 차량이 무려 40대를 대기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여기 휴게소 아닙니다, 신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명절날 휴게소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주유소 앞입니다.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금 차량이 몰릴 정도로 이번 기름값이 우리 민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요, 7만원 주유권, 6만원 주유권 이런 것들이 중고거래에서 불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번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타격으로 돌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인간은 주유소 사장님 탓을 하면서 모르쇠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다 이재명 때문이다. 첫 번째, 일본이랑 예시를 들어드렸죠. 일본도 똑같이 기름이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고, 똑같이 일본도 우리와 같이 이란 전쟁 영향을 받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승폭이 높지가 않다고요. 그 이유는 이재명처럼 남 탓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책을 썼다. 그 정책이라는 건 휘발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보조금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확대되어서 계속해서 쓰여지는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걸 드디어 언론들이 보도를 해요. 심지어 거기가 어디냐? JTBC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 곳에서도 보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와 관련된 정리를 하니까 그때서야 JTBC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좀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인상폭은 2.3엔, 우리 돈으로 21원 수준입니다. 실제 도쿄 시내 주유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리터당 160엔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주유를 해보면요. Work today. 회원 할인과 앱 결제 할인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3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은 한 300~400원 정도는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착한 가격 뒤에는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시장 개입이 있습니다. それから今後、国民生活や経済活動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に必要な対応、これを機動的に講じ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일까지 약 8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을 폐지함과 동시엔 1974년부터 50년 넘게 부과해온 연료 잠정세율을 없애 기름값 잡기에 올인했습니다. それの前からガソリンの値段ってちょっと下げるような政策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今してるのかな。 에너지 기초 체력도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약 254일분으로 208일 수준인 한국보다 한 달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원유 중동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만큼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JTBC까지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이 정권이 일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시장 개입을 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랑 주둥이로 개입을 하는 건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국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책을 뭐 하는지를 몰라요. 2021년부터 일본 정부가 이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그게 이미 일상화되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본 국민들이 정책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가서 기름값이 안 비싸니까. 이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요. 근데 이에 있어 얼마 썼다고요? 5년 동안 80조 썼다고요. 근데 80조 많은 돈이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누구? 이재명이. 이재명은 코스피 방어를 위해서 100조를 때려박았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돈을 어떻게 쓰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 민생을 위해 여러 해 동안 5년 동안 80조 쓴 사람이랑 자기의 지지율을 위해 코스피 방어에 100조 때려박은 거랑 보시는 것처럼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라도 지금의 휘발유값 상승이라는 게 주유소 사장님 탓이 아니라 이 정권의 무능 때문이고 이 정권의 사적인 정치 목적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요, 야, 아직까지도 이런 보도라는 곳이 있어요. 동아일보. 정유사 공급가 올리고 주유소 사재기, 국가 유가보다 빨리 상승.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재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유소 사장님들이 막이다. 정유사가 잘못하고 있다. 이재명 문제없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비교했죠? 지금의 국제유가의 문제, 지금의 고물가의 문제,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90달러 국제유가 배럴이 높아지는 것, 그거 과거 2년 반 전에도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러우 전쟁이고, 그 러우 전쟁 당시에도 국제유가가 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얼마 돌파했냐? 130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유소 값이 1,900원이 넘었고요. 2,100원이 넘었습니다. 이랬다고요, 지금. 이게 언제? 문재인 정권 때.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유소 값이 2,100원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이 이후 윤석열 정부 이거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았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재명처럼 주유소 사장님 탓을 하면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썼다고요. 그 정책이라는 게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쓸 때도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 발목 잡았어요. 엄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2,100원을 찍었던 이 휘발유 값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통해 단 2달 만에 1,800원대로 내려갔고요. 6주 동안 기름값이 하락해서 1,700원대로 내려갔고요. 10주 동안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려 1,6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게 정책적인 효과예요. 왜냐? 국제 유가라는 건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에 발맞춰가지고요, 정책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언론들은 뭐합니까?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유소 사장님 탓을 하며 이재명과 똑같이 명비어천가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정책을 쓰는 것과 정책을 쓰지 않는 게 일본의 사례와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핑계댈 게 없어요. 이란 전쟁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터진 걸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는 게 정부죠.
그걸 일본은 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했다고요. 근데 이 정권은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국민 탓을 해가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